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2월 5일 기술적 분석의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양한 이야기들 주말 기관차 방송과 어제 라이브 방송 때 이야기 드렸으니까 시간 되시면 한번 같이 확인하시면 되겠고, 혹여나 저희 8888 구독자 프로모션 놓치신 분들은 오늘까지 오픈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메타, 저는 그러니까 처음 봤다라기보다는 지금 구간에서 저 정도 시총되는 종목이 저런 갭 상승을 보였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미국 시장의 어떤 그러니까 그 슈팅과 방향성, 이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장중에도 분명히 꺾일 수 있는 어떤 이슈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종목들이 끌어올렸다라는 것은 여전히 저 시장에 힘이 남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말 해외 기관차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거죠. 같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저 자리에서 타점이니 매수 자리니 이런 거 찾을 필요 없다라고 봅니다. 기다리시는 분들은 그냥 계속 기다리시면 되는 거고, 다만 기다리면서도 계속 TMF 같은 종목들이 액티브하게 자리를 주고 있기 때문에 심심하진 않다라는 거. 오히려 종목보다 TMF 몰빵 치는 게 훨씬 더 쉬운 장세이기 때문에 금리 쫄지 마시고 다시 또 55불 내려오죠. 오시면 또 하시면 되는 겁니다. 시간이 좀 늘어지고 변동성이 있는 것 뿐이지, 계속 이런 흐름이 반복된다라는 것은 종목하고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이틀 동안 불장난을 하고 있죠. 아무리 이것저것 살펴보고 통계를 살펴봐도 지금의 흐름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흐름일 뿐만 아니라 저 매수세가 통상적인 어떤 매수세라기보다는 뭔가 분명히 펀딩이든 뭐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지, 그냥 자연스럽게 전체적인으로 외국인들이 저렇게 매수해서 올라간다라는 개념은 아닐 것이다. 게다가 저런 흐름 보이면서 선물로 더한 매수세와 추가적인 수익까지 노렸다는 것은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할 맛 안 나는 그런 흐름이죠. 그러니 저런 흐름은 그냥 장기 투자자분들 기분 좋으시라고 그냥 냅두면 되겠고, 우리 같은 흐름에서는 결국 코스닥 타점을 잡는 거다. 지금 저 역시도 그 타점을 향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고, 또 이제 위험 요인과 그 리스크 요인과 기대 수익 사이에서 계속 저울질을 하고 있는데, 하나 기억하실 거는 코스닥은 아직 매도세가 강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저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일정 수준 이 따라가기 위해서, 그쵸? 트래킹 오차를 좀 줄이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매수세가 있지만, 그 매수세가 조금만 줄어들어도 다시 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 반드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뭡니까? 컷휴일이 나오는 자리에서만 들어가라고 이야기 드리죠.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라 코스닥은 지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는 건 맞는데, 내가 효율이 나오지 않는다라 그러면 좀 더 기다린다라고 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 그런 부분 정도만 인지하신다라 그러면 지금 시장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이든지 우왕좌왕할 필요 없이 내 전략만 유지하면 된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깜짝 고용이 딱 발표가 되면서 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슥 빠지면서 저렇게 빠져내렸죠. 근데 워낙 종목들이 셌기 때문에 메타 같은 종목들이, 그렇죠? 메타 같은 종목들이 갭 상승해서 20% 저렇게 올랐다라는 것은 어제 기관차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의 대형주들의 상승 패턴이 저런 갭 상승을 동반하는 흐름들이 계속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그냥 밀리기 십상이었거든요. 최근에는 그런 흐름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진짜 인정해 줘야 된다.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상승을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 진짜 답이 없죠. 우리 시장이 덩달아 이제 기아차나 현대차가 이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다릅니다. 다시 내려올 거예요. 근데 어찌 되었거나 이런 흐름도 굉장히 긍정적이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리에서 상승을 노리고 매수를 들어간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맞지 않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 이런 식으로 결국 깨지 않는 거죠. 그 작년 고점을 깨지 않고 밟고 올라가는 기술적 패턴은 명확한데, 중요한 거는 뭐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 흐름이 나온다라고 추격하지 마시고
아니면 아닌 거죠. 내가 못하는 거 억지로 할 필요 없고 대신 대치재들이 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것들 하면서 또다시 내 종목 내 기자리 제 자리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안 온다? 그럼 그 종목 안 하면 되죠. 충분히 그럴 만한 여유를 가지셔도 괜찮다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한국 시장은 뭐 말이 안 되는 흐름이죠. 뭐 이틀 만에 마디에서 마디까지. 저는 이런 흐름을 처음 봤다라는 개념보다는 다시는 나오기 좀 어려운 흐름? 예. 그건 단순히 많이 올랐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거의 조작하듯이 올라간 흐름들은 우리가 예측이나 이런 것들이 다 소용없습니다. 쟤네들이 그냥 멈추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쟤네들이 다시 매도를 위해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일정한 뭔가를 구성하기 위한 그 뭉칫돈이 그냥 들어와서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단기 시세로는 쟤네들이 탄력적으로 더 들어오냐 마냐인데, 어찌 됐거나 지금은 뭐가 됩니까? 중심값 계속 이야기 드렸지만, 빠르면 어찌 됐건 중심값 아래에서 잡으면 되는 거고 이 위에서는 따라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상단에서 어떻게 내가 수익 담보를 반드시 해 줘야 된다. 코스피는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뭐 이런 흐름들 제가 기관차 방송이나 아니면 어제 라이브 방송 때 이야기 드렸으니까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라와도 이 자리거든요. 이번에도 좀 아쉬운 게 사실 쟤네들 흐름 없으면 얘는 밀리고 있었어요. 779 라인 이런 자리, 775 라인 딱 이때처럼 밟고 움직였으면 너무너무 예쁜 패턴이었는데 말 그대로 억지로 끌려 올라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흐름을 만들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얘네들은 코스피가 멈칫하면 오히려 밀려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매도세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는 점 같이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이번 주에는 설 연휴가 있죠. 어제 오버 전략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렸으니까 천천히 보시면서 한 주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전 시황과 종목대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